친구들 안녕. 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오늘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던 것 같아요. 전 오늘 시흥 생태공원도 가고 남산도 원래 가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서 그냥 다시 돌아왔어요. 주말에는 차들이 엄청 밀려가지고 약간 주차하거나 그런 게 많이 불편하긴 한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떤 하루 보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밥도 잘 챙겨 먹었어요? 저는 햄버거 먹었어요. 감자튀김 먹고 싶어가지고. 친구들도 맛있는 거 먹었죠? 잘 챙겨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시 읽어줄게요. 어떤 눈. 분명히 이곳에 어떤 눈이 하나 있었다. 나무들 사이에 양떼 구름들 속에. 기억나지 않는가? 기억해보렴. 분명히 너는 이곳을 지나갔었다. 그때 어떤 눈이 너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다. 분명히 이 저녁 안개 속에서 너의 삶이 천천히 흘러갔었다. 그때 무엇인가 이곳에 있었다. 저 뒤에 저 뒤편에서 너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기억나지 않는가? 기억해보렴. 그때는 기억도 나지 않는 어떤 생각들이 너의 머리를 사로잡고 있었다. 너는 일찍이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아니, 모든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저곳에서 새우 눈이 저 나무 꼭대기 위에서 너의 눈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눈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 여기에 둥근 기둥이 있어 아무도 그것을 둘러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여기에 흙 위에 솟아나온 뿌리가 있어 그것은 방향 없는 눈, 아무것도 아닌 것. 발에 치인다 여기 모든 흐름을 멈추게 하는 것. 빛을 갉아먹는 황금색 벌레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새삼 사랑을 공개할 필요는 없으리라. 눈 위의 감시자들에게 새삼 나의 애인을 들추어낼 까닭은 없다. 여기 하늘에서는 조용히 구름이 날고 이미 이전에 왔던 이가 또 소리친다. 이제 곧 종말이 오리라.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 우리는 우리가 온 곳으로 되돌아가는 도중에 있음을 안다. 눈 속의 감자들, 감자의 죽은 눈들. 우리는 소리 없이 줄지어 검은 나무들 아래로 지나간다. 안개, 기둥들, 들리지 않는 소리들, 한때 눈 속에 파묻혀 있던 것들, 눈을 아프게 하는 것들. 여기에 멈추지 않는 흐름이 있어 우리와 함께 지나간다. 소리 지른다. 언제나 들리는 소리들. 여기에 우리가 서 있어 아무도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여기에 찬란한 기둥들이 서 있어 아무것도 우리의 찬양을 받지 못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옛날의 정원. 여기 이 숲에 오면 둥근 나무들과 황금의 벌레들이 있고 안으로 더 들어가면 잊혀졌던 옛날의 불꽃이 있다. 새들이 부리로 그 불꽃을 물어나라 사방에서 빛이 터진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숲의 오솔길로 즐겁게 달려갔다. 누군가 오래전에 이 길에서 했던 말들을 메아리가 내 뒤를 따라왔으며 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삶의 고독함도 청춘의 방황도 그 뒷날의 일이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나는 숲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갑자기 비구름이 숲을 뒤덮고 모든 것들이 그 오솔길에서 덧없이 져버렸다. 숲에서 돌아 나오면서 그 옛날의 불꽃을 나는 잊었다.
어느 날 기린보다 높은 심장을 가진 이가 와서 어느 날 기린보다 높은 심장을 가진 이가 와서 나무 여린 잎사귀를 건드린다. 어느 날 기린보다 높은 심장을 가진 이가 와서 붉은 열매가 익기 전에 빛으로 터뜨린다. 그리고 잠시 빛이 져버린 한적한 물가로 걸어나가면 바람은 구름을 몰아 비를 뿌리고 그곳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내 모습도 비 그늘 속에 잠겨 흐르는 시간 속에 져버린다. 한때 불꽃의 오솔길을 뚫고 지나가던 힘은 이제 보이지 않는 시선 아래 시든 잎사귀를 흔들고 옛날을 기억한다. 나는 내 손의 움직임을 바라본다. 내 손은 물 위에 무엇을 그린다. 그 저녁 내가 쓰는 시들은 모두 내 손을 지나 물속으로 들어간다. 어느 날 기린보다 높은 심장을 가진 이가 와서 내 몫의 빵과 술을 엎질러 버린다. 어느 날 기린보다 높은 심장을 가진 이가 와서 내 입술을 침묵으로 몰고 간다. 자작나무. 아무도 내가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없고 아무도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없다. 사랑은 침묵이다. 자작나무를 바라보면 이미 내 어린 시절은 끝나고 없다. 이제 내 귀에 시의 마지막 연이 들린다. 내 말은 나에게 되돌아 울려오지 않고 내 혀는 구제받지 못했다. 11월 5줄의 시. 차가운 별, 차갑고 멀어지는 별들, 점점이 박힌 짐승의 눈들, 아무런 소식도 보내지 않는 옛날의 예인. 아, 11월에 생을 마치고 싶었다. 피에 물든 소매. 소매 속에 나는 구름을 넣어 갖고 다녔다. 아무도 그 구름을 구름이라고 하지 않았다. 소매 속에 나는 나의 심장을 넣어 갖고 다녔다. 누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든 내 소매는 심장이 내뿜는 피에 물들고 사람들은 그것을 피에 물든 소매라고 불렀다. 그것은 아주 새로운 방법이라고. 벌레의 별. 사람들이 방 안에 모여 별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문 밖으로 나와서 풀줄기를 흔들며 지나가는 벌레 한 마리를 구경했다. 까만 벌레의 눈에 별들이 비치고 있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는 벌레를 방 안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어느새 별들은 사라지고 벌레의 눈에 방 안의 전등불만 비치고 있었다. 나는 다시 벌레를 풀숲으로 데려다 주었다. 별들이 일제히 벌레의 몸 안에서 반짝이기 시작했다. 죽은 벌레를 보며 벌레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다고 나는 말을 한다. 벌레 한 마리가 풀숲에 몸을 웅크린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것이 죽은 신용을 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며칠 뒤 가서 보니 벌레는 정말로 죽어 있었다. 작은 바람에도 벌레의 몸이 부서지고 있었다.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나는 살았다. 죽은 벌레를 보며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살았다고 나는 말한다. 짠맛을 잃은 바닷물처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걸까? 마치 사탕 하나에 울음을 그치는 어린아이처럼 눈 아픈 것을 껴안고 나는 살았다. 삶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태어나 그것이 꿈인 줄 꿈에도 알지 못하고 무모하게 사랑을 하고 또 헤어졌다. 그러다가 나는 집을 떠나 방랑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내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등 뒤에 서면 다시 한번 쳐다본다. 책들은 죽은 것에 불과하고 내가 입은 옷은 색깔도 없는 옷이라서 비를 맞아도 더 이상 물이 빠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걸까? 무엇이 참 기쁘고 무엇이 참 슬픈가? 나는 짠맛을 잃은 바닷물처럼 생의 집착도 초월도 잊었다. 봄빛 속을 걷다. 봄빛 속을 걷다.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한다. 봄비는 가늘게 내리지만 한없이 깊이 적신다. 죽은 라일락 뿌리를 일깨우고 죽은 자는 더 이상 비에 젖지 않는다. 허무한 존재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 나는 두려웠다. 봄빛 속을 걷다. 승려처럼 고개를 숙인 저 산과 언덕들, 집으로 들어가는 달팽이의 뿔들, 구름이 쉴 새 없이 움직인다는 것을 비로소 알고 여러 해 만에 평온을 되찾다. 그토록 많은 비가 내렸구나. 밤사이 강물은 내 키만큼이나 불어나고 전에 없던 진흙 무덤들이 산 아래 생겨났구나. 풀과 나무들은 더 푸르러졌구나. 집 잃은 자는 새 집을 지어야 하리라. 그토록 많은 비가 내려 푸르른 힘을 몰고 어디론가 흘러갔구나. 몸이 아파 누워있는 내 머리맡에선 어느새 이 꽃이 지고 저 꽃이 피어났구나. 그토록 많은 비가 내리는 동안 나는 떡갈나무 아래 선 채로 몸이 뜨거웠었다. 무엇이 이곳을 지나 더 멀리 흘러갔는가? 한 번은 내 삶의 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모든 것이 변했지만 또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한 번은 이보다 더 큰 떡갈나무가 밤에 비를 맞으며 내 안으로 걸어 들어온 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내 생각은 얼마나 더 깊어지고 떡갈나무는 얼마나 더 풍성해졌는가. 길을 잃을 때면 달팽이의 뿔이 길을 가르쳐 주었다. 때로는 빗방울이, 때로는 나무 위의 낯선 새가 모두가 스승이었다. 달팽이의 뿔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나는 먼 나라 인도에도 다녀오고 그곳에선 거지와 도둑과 수도승들이 또 내게 길을 가르쳐 주었다. 내가 병들어 겐지스 강가에 쓰러졌을 때 뱀 부리는 마술사가 내게 독을 먹여 삶이 한 포구 환상임을 보여주었다. 그 이후 영원히 나는 입맛을 잃었다. 그때 어떤 거대한 새가 날개를 펼치고 빗속을 날아갔었다. 밤이었다. 내가 불을 끄고 눕자 새의 날개가 내 집 지붕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나서도 오랫동안 비가 내렸다. 나는 병이 더 깊어졌다. 이 시를 읽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 만약 좋은 일에는 물론 배울 점들이 더 많을 거고 설령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도 조금 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내가 꼭 배워야 할 것들, 또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삶에서 나한테 가져다 주기 위한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그런 고난의 순간이나 그런 순간들이 올 때 그런 순간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을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관점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상황은 같더라도 내 마음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정도나 그런 폭이나 깊이는 진짜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를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비 그치고
비 그치고 나는 당신 앞에 선 한 그루 나무이고 싶다. 내 전생애를 푸르게 푸르게 흔들고 싶다. 푸르름이 아주 깊어졌을 때쯤이면 이 세상 모든 새들을 불러 함께 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오늘 하늘 보니까 철새들 엄청 많이 이동했었어요. 새들 나와서. 젊은 시인의 초상. 아침에 할 일이 없는 날은 나도 쓸쓸하더라. 할 일 없이 마음속에 이런저런 마음만 물밀어 보이고 일어섰다 앉다 다시 누워보는 내 머리맡에 푸른 고양이 한 마리 와서 머물더라. 그런 날 아침이면 나도 그 고양이 푸르른 몸 안으로 숨고 싶더라. 밤에는 또 기다려도 쉬이 잠이 오지 않더라. 어두운 지붕과 지붕을 지나 고양이는 가고 오지 않고 누울 자리에 누워있으면 낮게 누가 내 이름을 부르더라. 나무는 자살을 꿈꾸지 않는다. 여기 죽은 나무가 있다. 누군가 소리쳐서 뒤돌아보니 그곳에 내가 쓰러져 있었다. 물을 주면 살아날지도 몰라. 누군가 다가와서 흔들어 본다. 죽은 나무는 기척이 없다. 나무는 자살을 꿈꾸지 않는다. 그냥 잎을 버리고 죽을 뿐이다. 온 곳으로 가는 도중에 누나, 이제 그만 바다로 손을 뻗어 베드로 돛을 잡아 올려요. 이제 그만 저 반짝이는 섬들을 건져 올려요. 멀리 모래사장 위에 개들은 어슬렁거리고 여름은 얼룩을 남기며 가고 없는데 이제 그만 누나 우리 얼굴을 얼굴 속에 파묻어요. 태양 저편 더 많은 태양이 빛나지만 우리 이마는 차가워. 이제 그만 우리 목에 감은 모래의 두 팔을 풀어놓아요. 망나니들은 모여 칼춤을 추고 바다 위에서 거인과 천사는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침묵하고 우리 눈꺼풀 위에 일식이 드리워지는데 누나 이제 그만 베드로 돛을 잡아 올려요. 이제 그만 저 반짝이는 섬들을 건져 올려요. 우리 온 곳으로 가는 도중에 불꽃나무는 시들고 나무 위 큰 곰별은 추워서 떠는데 그런데 누나 저 구름이 구름 뒤에 뿔 달린 호랑이들을 감추고 있어요. 뭔가 시가 귀엽다. 시는 여기까지 읽을게요. 새로운 길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잘못된 길이 지도를 만든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은 누군가의 용기 있는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 링컨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흑인들은 자유를 얻었고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의 결단도 자신의 신념에 타협을 허락하지 않는 용기의 결과였다. 용기 있는 결단과 함께 가치 있는 이상이라는 목표를 마음에 품고 산사태가 온다 해도 두려움의 장벽에 부딪혀 넘어진다 해도 뜨거운 사랑으로 끝까지 다다르라. 그렇게 만들어진 길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오고 간다. 이 말도 맞는 것 같다. 그쵸? 고통은 위대함으로 가는 친구. 과정을 고통이라고 느끼면 고통이 된다. 하지만 그것을 과정으로서 즐기면 즐거움이 된다. 지금 고통스러운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자꾸 턱턱 막히는 느낌이 드는가? 그것은 위대함으로 가는 가장 좋은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슬픔, 고통, 비극도 끝이 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먼저 당신은 그 무엇인가가 되어야 한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들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겪었던 고통의 순간들은
지금의 당신이 있기 위해서 당연히 필수적으로 겪어야 할 과정이었다. 그렇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모든 고통과 힘든 눈물 속에서 성장통을 겪어야만 당신의 그릇을 키울 수 있다.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크리스티안 바너드. 당신은 성장하고 있는가? 가장자리에서 매 순간을 살아라. 시크릿의 실제 주인공인 밥 프록터가 나에게 해준 말이다.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마치고 그와 헤어지기 전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었다. 그때 나에게 딱 한마디를 했다. 가장자리에서 매 순간을 살아라. 편안한 지대가 아닌 가장자리에서 아슬아슬하게 걸으며 한치 앞을 모를 정도의 삶을 살라는 말이다.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려면 편안한 지대를 뚫고 나와 불편한 일들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때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편안함에 안주하는 순간 당신의 성장은 거기서 멈춘다.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내가 몰랐던 내 안의 달란트들을 발견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안전한 상자 안에서 언제든지 기꺼이 밖으로 튀어나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상자 밖을 나갔을 때 펼쳐지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그때 느껴지는 두려움을 기꺼이 껴안아 주어야 한다. 성장하는 삶, 그것은 짜릿하다. 당신을 진정 살아 숨쉬게 한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팔싹둥이 조사나 말더듬이 학습 장애인, 희망이 없는 아이로 학적부에 기록되었던 사람, 명연설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 세계대전의 영웅, 위대한 정치인. A와 B는 같은 사람이다. 그가 바로 윈스턴 처칠이다. 그렇기에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 축사에서 이 한마디만을 반복해서 말하고 내려왔을 때 뜨거운 감동이 전해질 수밖에 없었다. 꿈은 머리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 한 발 한 발 걸어서 올라갔지요.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은 이룰 때까지 합니다. 안 된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안 되면 방법을 달리합니다. 방법을 달리해도 안 될 때는 그 원인을 분석합니다. 분석해도 안 될 때는 연구합니다. 이쯤 되면 운명이 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몇 명의 진짜 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진 작은 사람들은 총에 쓰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우라. 당신이 몇 년을 걸려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라. 당신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질투를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라.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라.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인도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본부 벽에 붙은 시. 이 글에 인생이 요약돼서 담겨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읽을게요. 점, 선, 면의 법칙. 나의 일상은 지극히 단조로운 날들의 반복이었다. 잠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연습,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연습. 어찌 보면 수행자와 같은 하루였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 어떤 분야든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삶은 공통적이게도 조금은 규칙적이고 지루한 하루 반복이었다. 나는 경쟁하지 않았다. 단지 하루하루를 불태웠을 뿐이다. 그것도 조금 불을 붙이다 마는 것이 아니라 쟤까지 한톨 남지 않도록 태우고 또 태웠다. 그런 매일매일의 지루한, 그러면서도 지독하게 치열했던 하루 반복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강수진,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중에서.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 강수진의 글이다. 하루하루를 쟤까지 한톨 남지 않도록 태우고 또 태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녀의 열정과 그 일에 대한 사랑이 오롯이 느껴지는 글이다. 모기향이 다 타서 모든 재가 떨어질 때까지 하루를 태우고 또 태우며 시간을 보낸 사람은 언젠가 인생의 걸작을 만들어낸다. 한 분야에서 무엇이든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꿈에 대한 사랑이다.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쟤까지 한톨 남지 않도록 태우고 또 태울 수 있는 것이다. 불태우는 그 하루 점들이 모여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이면 면이 된다. 내가 원하는 상태를 향해 하루하루 찍은 점들이 모여 선이 만들어지고 그 선들이 모여 면이 만들어진다. 매 순간 원하는 것을 품고 집중해서 점을 찍어가다 보면 결국 위대함이 만들어진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 걸작을 이룬 사람들의 면을 보며 부러워한다. 그들이 쟤까지 남기지 않고 태우고 또 태웠던 점들은 보지 못한다. 하루 24시간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이 시간을 현재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당신의 내일이 바뀌고 내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 당신은 오늘부터 어떤 점을 찍을 것인가?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나 이루고 싶은 소망들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글이랑 같이 대입해보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친구들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엄청 많았어요. 터닥터닥 마음으로 안아줄게요. 그리고 힘든 일정 보내고 좀 조용히 쉬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친구들도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차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조용히 하루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아니면 잔잔한 명상 음악이나 좋아하는 음악들 이렇게 들으면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음악들이 좀 잠에 빠져들게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요란하거나 그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저녁에는 좀 잔잔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뇌에 각성을 일으키지 않을 만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아무튼 친구들도 친구들한테 맞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잘 찾아서 친구들한테 적용시켜보고 하루 마무리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우니까 이불 따뜻하게 덮고 잘 자요. 100만 번의 볼뽀뽀 드리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잘 자요. 안녕.